네, 안녕하세요. 라이트 성형외과 이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조금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하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뭐냐면은 바로 야매주사인데요. 그러니까 야매주사 함은 간단히 말하면은 의료진이 아닌 사람에게 뭔가 이물질을 주사하는 것을 야매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한 40년 전부터 야매주사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별로 야매주사의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재밌게도. 한 40년 전에는 파라핀 뭐죠? 양초죠. 그걸 넣었어요. 그거를 입술에도 넣고 얼굴에도 넣고 손등에도 넣고 여러 군데 많이 넣었어요. 그 파라핀은 야매주사 중에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주변에 딱딱하게 되고 염증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파라핀 맞으신 분들은 이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미 병원에 한 번쯤은 다 가셨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없지만 굉장히 크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거 말고 한 10년 20년 전까지 또 많이 쓰였던 게 뭐냐면 액상 실리콘. 이제 가슴에 넣는 그런 고체된 실리콘 말고 액체로 된 실리콘을 똑같이 입술 얼굴 이런 데 많이 넣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액상 실리콘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 그나마 좀 적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빵빵한 모습이 너무 좀 무게감 때문에 축 처지고 너무 볼록해 보이고 과하게 튀어나와 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미용적으로 좀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미용실 같은 데서 요즘은 또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줄긴 했지만 최근에까지도 미용실에서 이렇게 입술에 야매주사를 맞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그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물론 환자분께도 동의를 얻고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입술 문신 같은 거 많이 하죠. 사실은 입술 문신도 정확히는 의료인에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이거는 문신법이 이제 바뀌면서 문신하는 전문가들도 이제 깨끗하게만 하면은 문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신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뭔가 주사를 맞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입술을 이제 좀 빵빵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미용시술 업자가 이거 맞아도 된다, 이거 다 합니다, 경험 많습니다, 나 20년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속아서 입술에 뭘 넣었냐면요, 히알루론산을 주사기로 넣었고요, 색소를 넣었어요. 심지어 색깔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핑크색 색소를 넣으셨는데, 색깔이 들어가면은 약간 입술이 핑크빛해서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그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소가 가볍게 겉에 묻는 건 괜찮은데 이 깊숙이 들어가면 그냥 이물질이거든요. 이거는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몸에 페인트 주사해서 넣은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엔 그 환자분이 어떻게 됐냐, 안에 이게 염증 반응이 생겨서 입술이 빨개지고, 이 빨개져서 염증이 고름이 생기고 터지다 못해서 구멍이, 입술에 5군데 구멍이 생겼어요. 고름이 주르륵 흘러오고. 그래서 다시 그 미용업자분을 찾아갔더니 그럴 수 있다, 초반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구멍이 심각해지고 염증이 심한 상태로 결국 병원에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라서 바로 수술하지도 못하고 항생제를 일단 써가면서 염증을 좀 줄여가다가 결국에는 항생제로 염증을 좀 줄인 이후에 결국 구멍들을 따라서 수술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겉에만 있는 구멍이 아니라 구멍이 터널처럼 깊숙이 속에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르면서 다 속으로 따라서 들어가다가 제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입술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입둘레근 근육도 제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거를 못하고 결국에는 최대한 제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럼 환자분은 어떻게 됐느냐, 전부 이물질을 제거는 못한 거기 때문에 결국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조금씩 염증이 다시 생기고 다시 재수술해서 그걸 제거하는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안쪽에 깊숙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다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심지어 액상 실리콘 같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염증을 충분히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또 터질지 몰라요. 그럼 이런 이물질이 자꾸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물질만 깨끗하게 싹 제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물질이
근육 중간중간에 다 껴있으면은 근육도 같이 잘라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환자분은 입술에 있는 근육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입을 암 다무지 못하고, 음식 먹을 때, 물 먹을 때 물이 바깥으로 새거나 입을 깍 다무지 못해서 발음도 좀 약간 이렇게 이런 발음이 되고, 이런 부작용들을 결국 영구적으로 안고 살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라에서 뭔가 주사를 하지 말라, 의료인에게만 주사를 하라고 하고 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미용업자들이 아무리 20년 동안 문제없이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랬을 뿐이지, 이처럼 사고 같은 케이스가 분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야매 시술은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야매 주사가 비용도 싸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주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술을 빵빵하게 만들고 싶다면은 야매 주사 말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